네, 오늘 수업 저희 극대극소입니다. 자, 이 극대극소란 말은 새로 나왔죠. 자, 이것처럼 이 새로 나오는 용어는 수학에선 반드시 정의가 중요합니다.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단원의 거의 한 반 이상은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정의를 잘 들으시고 암기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극대극소란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요, 증가하고 감소를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증가 감소란 말이 말 그대로 증가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감소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데요, 좀 정확한 표현을 아시고 정의를 확실하게 모르시면 계속 고생해요. 자,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구간에서예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항상 계속 올라가면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함수 fx라고 치면 구간이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선 분명히 증가함수 맞잖아. 딴 데는 관심 바뀝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증가함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x1, x2, 그러니까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실수입니다. 두 실수가 x2가 크다면 반드시 그 함수값도 함수값도 x2 쪽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구간 안에 임의로 두 점을 잡아요. 근데 그걸 대소로 얘를 x1, x2라고 했을 때 x1, x2 여기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뒤에서 함수값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증가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외우기도 좋습니다. 자, 근데요, 이건 정의입니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린 이걸 미분과 결부를 시킬 거거든. 그럼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증가함수를 설명해 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값에 대하여 항상 요 도함수가 그 미분계수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하나씩 볼게요. 지금 아직 결론 안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면 안 돼. 아직. 무슨 얘기냐면 미분계수가 갖는 게 기울기 개념이니까요, 요 중간에 어딘가 x가 있어 봐요. 그럼 x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양수죠. 생각해봐요. 증가함수는 항상 접선을 그리면 양수가 나오겠지. 기울기가 x를 어디다 잡든 간에 그 점에서의 접선은 다 양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점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게 증가함수의 뜻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게 왜 틀릴까요? 항상 양수인데 왜 틀리죠? 자, 그 이유는 잠깐 여기다 쓰고 지울 건데요, 잠깐 열어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반예가 이거야. x세제곱 있죠. y는 x세제곱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 가시겠어? 그리고 얘는 f'0 계산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 0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의를 보세요. 아무데나 x1, x2를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x1 여기 잡고 x2를 여기 잡든 어디다 잡든 항상 그 y값은 x2 쪽이 더 큽니다. 얘는 증가함수가 맞아요, 확실하게. 근데 쌤, 도함수, 미분계수 값이 0이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증가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뺀다는 건 안 되죠.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 한 점에서. 그래서 우린 여기다 등호를 넣어요, 이렇게. 등호도 들어가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틀려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왜 등호를 넣어도 틀리느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런 함수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x가 평행해요. 그러면 증가함수 맞나요, 안 맞나요? 그림에서 보면 안 맞죠. 정의 생각해봐. 정의. 여기다 x1, x2 잡으면, 그지? x2가 큰데 함수값은 안 크잖아. 이 증가함수 아닙니다. 근데 얘는 분명히 이 함수 fx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봐,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일 거 아니야. 뭐 어디든. 여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전부 다. 그럼 항상 이게 성립하는데 증가함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빼도 틀리고 넣어도 틀리고, 참 이게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럽니다. 여기다 등호를 넣고요, 추가 조건을 답니다. 여기 있는 등호는 반드시
떨어져 있는 지점, 떨어진 지점에서만 성립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나요? 여기 잠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 등호가 성립하는 x들이 쭉 연달아 붙어 있죠. 연속된 실수에 대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면 안 돼요. 이런 모양은 봐봐. 요 0되는 지점이 이렇게 한 군데 있어도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 뭐 여기서 가다가 또 나오고 가다가 또 나오고 가다가 또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양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 하나가 계속 나와요. 상관없잖아. 어차피 증가함수 맞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이렇게 떨어진 x값, 떨어져 있는 x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증가함수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게요. 정확한 표현을 다 설명한 건데요. 잘 보세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요. 요 추가 조건은 자, 이거 지금 얘기하면 또 안 해올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제 할 때. 자, 지금은 이렇게 정확한 뜻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함수를 이제 알고 나면 감수는 똑같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x1보다 x2가 큰데 함수 값은 반대로 얘가 크더라. 자, 바로 캐치한 친구들 많이 있겠죠. 자, 감수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어요. 그럼 a와 b 사이에선 분명히 감수함수가 맞죠. 그리고 x1하고 x2를 잡으면 분명히 x1에서 x2에서가 값이 밑에 것도 작을 거 아니야. 내려가니까. 어디다 잡든.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도함수를 이용한 설명은 똑같아요. 다 쓰지 말까 쓸까? 똑같으니까 안 쓸게. 임의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단 등호는 떨어진 지점에서만 성립한다. 이해 갑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제 말이 조금 다른데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란 말이 나옵니다. 이 상태라는 말은요. 아까는 구간에서 정의가 됩니다. 증가함수, 감소 구간에서. 근데 상태는 한 점에서 정의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증가 상태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정의를 먼저 쓰자면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f a-h fa 플러스 h가 성립할 때 우리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a 지점이 있고요. 뭐 함수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y는 fx요. 그러면 a에서 보면은 a 플러스 h는 양수니까요. 여기가 a 플러스 h일 거고 여기가 a 마이너스 h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이 차례대로 이렇게 어떤 증가 형태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오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가 h를 굉장히 작은 양수로 보세요. 0.000000001이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h가 a 바로 옆에 있을 거고요. a 마이너스 h는 a 바로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붙어 있는 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점들을 세 개 가깝게 잡아도 그 세 점 사이에는 반드시 높낮이가 정확하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A에서 굉장히 작은 근방에서도 높낮이 세 개가 존재한다는 말은 A라는 곳에선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겠구나 라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어렵네. 자, 한번 여러 번 보시고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이거를 한 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걸 도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바로 간단합니다. 얘는. 이 A에서 이게 양수가 되면 되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F'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작은 H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뭐 그림 똑같습니다. 뭐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에서
감소 상태라고 한 점에서 부르겠다는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 거기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게 되면 감소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의로 나온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추가 설명 조금만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요 내용을 다시. 자, 금방 증가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썼고 이게 썼는데요.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거랑 이 증가함수를 잘 보시면 이게 정확히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증가함수는 이게 성립하고 요칸이 요게 성립하면 증가함수예요.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근데 실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선 함수가 다 다항함수밖에 안 나와요. 거의 다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요. 우리가 알겠지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보면 절대 이렇게 연속된 지점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평행한 선이 나올 리가 없어요. 모든 그래프는 다 곡선들입니다. 부드럽게 매끄러워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단의 이 추가 조건 있죠? 실전에선 이 추가 조건 없이 그냥 요것만 갖고 풀어요, 다. 왜냐면 이럴 리가 없거든, 다항함수에선 절대로. 알겠어요? 실전은 이것만으로 풀지만 논리적으로는 이 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좀 애매한가요? 자,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정확한 설명인데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것과. 하지만 실전은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선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증가 상태와 이건데요. 이게 성립하면은 증가 상태가 맞아요. 하지만 증가 상태라고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어떤 게 있냐면 y는 x3승 아까 봤었던 y는 x3승은 0이라는 지점에서 증가 상태입니다. 왜 이게 성립하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0 좌우에서 분명히 높낮이가 다 3개가 차이가 나서 분명히 증가 상태가 확실해요. 근데 도함수는 0이 되잖아. f'a가 0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증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증가 상태라고 해서 크다고 할 수는 없죠. 좀 무리가 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이쪽 관계만 참여된다는 거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한 정의로 간단한 내용 하나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3차 함수가 n 0이 아니고요. 자, 이 구간이 무슨 말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얘기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증가 함수가 된다. a, b, c의 관계가 어때야 되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증가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생각합니다. 증가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떨어진 지점에서만 성립해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다. 선생님, 이걸 정의를 써서 풀 수는 없나요? x1, x2가 크면 fx1 크다, fx2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문자가 좀 두 개가 있고요. 좀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정의지만 실제는 미분을 이용해서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증가 쪽은. 자, 그럼 요게 성립하는 뭔가 조건을 만들면 되겠는데요. 그대로 만듭니다. 도함수가 뭐가 돼? 3a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 0보다 크거나 같다. 단 조건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자, 이건 뭐니 어서 많이 본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 쓰진 않았지만, 그지?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고요. 얘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1학년 때 많이 배웠던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요 포물선이 어때야 돼요?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죠? 또는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닿는 것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함계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될 거고요. 떠 있기 위해선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 판별식이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됐어요.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되면 a는 양수겠고요. 그대로 쓰면 다시 a는 양수겠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이 문제의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추가 조건으로 이런 거 잠깐 보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실전에서는 이 추가 조건이 거의 쓸모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이거로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미만 보자면 이 등호는, 즉 이 등호는 떨어진 쯤에서만 성립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포물선이 이렇거나 이래야 되는데 0일 때가 언제예요? 이 포물선 값 y값이 0일 때가 딱 접할 때고 하나잖아. 그지? 등호가 성립해봤자 기껏해 한 점이죠. 그러니까 떨어진 지점에서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확인은 됐어요. 그리고 모든 다항함수는 다 떨어진 지점에서만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 추가 조건을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요.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함수다. a의 범위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이 구간에서 감소함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쓸 수 있나? 감소함수의 정의 그대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단 뺄게요. 추가 조건. 어디에서? 그렇지. 이 구간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에서 얘가 성립하면 여기에서 감소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그럼 요거 만들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항상 이 구간에서 음수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의미를 바로 찾고 있는 친구들은 이 함수를 바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지?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말이 좀 말투를 바꾸면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일 때 이게 음수다란 얘기고요. 그 말이 이거면 이게 참이란 얘기고요. 얘가 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언어적으로 같이 좀 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이게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함수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1하고 4가 있을 때 요 구간 안에서 2차식이 음수가 되려면 이게 포물선의 y값이라 보면 y가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습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지? 일자를 품고 있어야 이 범위에서 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의미가 그래요. 아니면 포함관계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함수할 때 많이 했었지. 1사에서만 감소하면 되니까 요 함수를 잠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gx? 좋아요. 자, 좀 도함수인데 그냥 도함수로 쓰면 되겠구나. 얘가 바로 f'x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함수라 함수가 1사에서 음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0보다 작고 이게 0보다 작은데 그렇죠? 등호는 어때요? 1 지나면 됩니까? 1 지나도 어차피 작거나 같은 건 맞죠? 그지? 그래서 둘 다 등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지? 그래서 여기다 1 넣었을 때 성립하고 4 넣었을 때 성립한다 해서 식 두 개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어렵지 않게. A 범위는 거기 있는 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증가함수는 이 두 가지 예로 개념은 잡고요. 그 다음 극대극소로 넘어가는데요. 잠시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는 건 미분 얘기는 아니고,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오는 모든 부등식 문제는 다 그래프를 이용해달라. 꼭 좀 부탁하고 싶어요. 자, 이제 극대극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새로운 용어죠. 자, 이 새로운 용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정확한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극대의 정의는요. 어떤 함수가 일단 연속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어진 상태에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증가하다, 올라가다가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 지점을 우린 극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딴 건 없어요. 연속된, 이어진 점이어야 돼. 단히 끊어진 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 증가하다 감소하는 지점. 극소는 반대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도 여기가 극소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뾰족해도 되고요. 이렇게 휘어져도 되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든 지점은 다 극소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일단 정의입니다. 이 말은 되게 쉬운데요.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 말을 도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한단 말을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가함수의 뜻이었잖아.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것의 부호가 증가한단 말은 플러스고요. 감소한단 말은 마이너스니까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단지 도함수로만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쓴 걸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 간다가 아니라. 자, 뭐 간단하게 그림 하나 볼까요? 네. fx가 그려져 있고요. 요 지점은 뭐가 되냐면, 그지?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지점이니까 분명히 극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도 얘기하고, 그 극대값은 2라고 얘기합니다. 극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a가 아니라 2예요. 그지? 네. 극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극소 맞죠? 감소하다 증가하는 점. 극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1입니다. 됐죠? 이렇게 극소, 극대 혹은 극소값, 극대값, 극대점, 극소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투로. 좀 조심할 참고지시 하나 있습니다. 거기 써 있지만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바로 간단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는 어떤가. 자, 그림 한번 보세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a에서 극값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0 되겠죠? 그럼 맞아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거 안 되죠? 만약에 A라는 지점이 뾰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뾰족하다면 극소는 맞아요. 극값은 맞습니다. 하지만 F'A가 0 되지 않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죠? 접선을 그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요. 마찬가지요. F'A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꼭 극값을 가질 것 같잖아. 느낌이.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x 세제곱 그래프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이 그래프는 뭐 fx라고 하면 이 fx는 분명히 f'0이 얼마입니까?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은 0이 되지만 극값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죠. 증가감소 어느 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도함수가 0이라고 극값이 또 아닙니다. 둘 다 의미가 맞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 극대극소의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과 과정이잖아요. 그죠? 미적분과 통계 기본. 여기서의 그래프는 다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다항함수들만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이 과정을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먼저 도함수가 0 되는 x값을 구합니다. 0 되는 x값. 그리고 이 x값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 아니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부호 변화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원래 함수를 매끄럽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원래 함수는 올라가겠구나. 이게 증가하고 있겠구나. 그지? 그러다 마이너스로 바뀌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봅니다. 자, 먼저 fx가 있어요. 자, 3차 함수인데요. 자, 이거 태어나 처음 보죠. 자, 3차 함수를 그립니다. 이제부터는.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요.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럼 이걸 만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찾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x는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데요. 그럼 이 x값이 나오면요. 이제 이 값의 좌우에서 도함수 부호 변화를 살피는데요. 그거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이런 표를 그려요. 자, 간단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처음엔 여러분들은 꼭 그려서 부호 변화를 살피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냐? 이런 칸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1을 씁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빈 칸들을 다 놔둬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됐었죠. 값이. 이렇게 0을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도함수 부호가 여기다 우리가 쓸 것이 뭐냐면요.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부호.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도함수 부호를 좀 잘 관찰할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도함수가 얘잖아. 그지? 이 능력은 잠시 내가 쓴 거죠. 잠시 이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 값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이 말이거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이런 거 넣어보세요.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 이 전체 부호는 음수가 되죠? 음수. 음수. 그리고 이 사이는 0 같은 거 있으니까 0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양수구나. 그죠? 미안. 요 사이에 0 같은 거 넣어보면 음수 나오죠? 1보다 큰 거, 2 같은 거 넣어보면 양수 나오죠? 그러면 도함수가 양수란 말은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는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는 감소한다는 얘기고 원래 그래프가 얘는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여기다는 값을 써주는데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fx 값을 써줍니다. 즉 마이너스 1을 엿다 넣는 거야. 원래 거에다.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3 나오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표를 보고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을 체크하고요. 이게 무슨 뜻?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얘기죠, fx가. 그럼 마이너스 1,3 찍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찍고요. 여기 두 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 지점을 지나면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개형을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물선은 한 번 휘지만 3차 함수는 두 번 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정리할 때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간표를 그렸는데, 말하니까 증간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증감표라고 부르고요. 증감표가 어떻게 보면 증감표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중간 단계로요. 어떻게 보면 요 단계가 요 마지막 단계가 그대로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거죠. 결국 증감표를 만든 게 그래프를 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좀 익숙해지면요. 이걸 지금 얘기하면 좀 빠를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감표를 그리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다음부턴 증감표 대용으로 이 증감표 대신 도함수의 그래프 이거를 그려서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면요. 요거. 그럼 저 그래프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1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도함수 그래프인데요. 왜 그렸냐면 어차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그릴 거거든. 그럼 여기서 부호 보면 되잖아, 그냥.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죠, 플러스. 또 이 값이 플러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죠. 도함수가 마이너스다가 1을 지나면서 다시 도함수 값이 플러스가 되잖아, 그죠? 올라가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x축의 위에 있는 게 도함수가 양수란 얘기고 x축 아래쪽에 있는 것이 도함수가 음수가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는 도함수가 플러스 2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죠. 마이너스 1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값이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그리는 거야, 모양을. 그리고 1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겠구나. 그래서 1에서 극소값 형태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다음부터는 이게 훨씬 빨라요. 도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이걸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계속 한번 두 가지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엔 꼭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요거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빠르게 이제 해볼게요. 자, 도함수가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죠. 0 되는 곳을 찾아봤더니 x가 1 나오죠. 그럼 1을 가지고 증감표를 그려보면은 x 도함수 원래 함수하고 여기 1밖에 없고요. 좌우칸은 비워두고요. 그럼 1일 때는 얘는 0이 되고요. 그리고 1을 여기다도 넣어봐야 되겠죠. 그럼 8 나오죠. 그리고 부호 변화 살피면 어때요? 1보다 작은 쪽에서 도함수의 부호는 0 같은 거 넣으면 되겠지. 3 나올 거고. 플러스 나올 거고. 1보다 큰 거, 뭐 2 같은 거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오지 않고 또 플러스 나오네요. 해보시고.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려주면 되죠. 여기가 그래프, 여기가 1이 있고요. 1,8을 지납니다. 여기가 8. 그런데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요. 근데 여길 지나. 그럼 직선인가?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도함수가 0이 됩니다. 값이.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여기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참 그림 잘 그렸다. 그지? y는 x 3승처럼요. 이렇게 휘는 게 살짝 달라지는 거죠. 휘는 모양이. 그런 지점을 여기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분명히 0이 되죠. 그리고 올라가다 올라가는 형태를 그대로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요. 이거 도함수 그려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도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게 포물선이잖아. 이걸 그리자고. 그럼 도함수가 1에서 접하는 이런 포물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의 좌우에서 도함수는 어때? 계속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만 딱 0이고. 그러면 도함수가 계속 플러스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항상 부호가 양수란 얘기는 증가함수겠구나. 그래서 증가함수 모양으로 그려달라는 소리고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만 하나 모양을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요. 자,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0 되는 x가 실근 중엔 없습니다. 허근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0 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없어요. 그럼 증간표를 못 그리죠. 그지? 자, 잘 들어봐요. 도함수가 0 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부호가 항상 양수이거나 또는 항상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0 되는 곳이 없으니까 항상 양이거나 항상 음이란. 즉, 원래 함수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이 값이 어때요? 이 포물선, 이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떠있게 되죠? 도함수 그래프가. 항상 양수겠죠? 항상 양수란 말은 원래 함수는 그냥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 증가하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정도밖에 체크 못해요. 여기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그냥 증가합니다. 좀 그래프 좀 웃기지만. 선생님이 지금 약간 휘는 형태를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휘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냥 이거랑 비슷하게 그려요. 기억하세요. 이거랑 비슷하게 그리는데 이 그래프하고 차이점은 얘는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만듭니다. 근데 얘는 그런 지점을 안 만들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그린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한 군데 갖고 있는 증가함수고요. 얘는 그런 지점이 하나도 없는 증가함수예요. 모양이 달라요. 꼭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려본 게 3차 함수의 유형은 다 그려본 겁니다. 딱 세 가지예요. 그런데 자, 그 유형을 정리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만 좀 이거 볼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x는 a에서 극값하고 f'a는 0이다는 분명히 양쪽 다 거짓이죠. 참인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분명히 이게 틀렸다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는. 근데 그래프 그릴 때는 어땠어요, 선생님이? 이게 0 되는 x를 찾았죠, 먼저. 이 값을 찾아서 그 값에서 이렇게 증감을 따져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러니까 잘 보시면 기억하실 게 그거예요. 이게 0 되는 그 x값에서 다 그 값이 아니란 건 이미 알았고 이게 0 되는 지점에서 그나마 그 값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게 0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0 되는 곳이 다 그 값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래프 봐서 알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래프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세 가지. 아까 그린 건데요. 자, 어떤 그래프가 있었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그냥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도함수,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여기였죠. 이 두 군데. 여기선 접선 기울기가 0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접선 기울기가 0 되고 얘는 그런 지점이 없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외우세요.
3차함수 유형은 딱 세 가지예요. 그것도 3차함계수가 양수일 때 얘기입니다. 기억해요. 3차함계수가 양수일 땐 이 세 가지의 3차함수 모양이 답니다. 만약에 A가 음수라면요. 요건 그냥 여기다 참고로 쓸게요. A가 음수라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거 그냥 밋밋한 거.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차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요거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음수.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이 뭐였냐면요. 기억 잘 해보세요.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 방정식의 요걸로 이 세 개 그래프가 구분됐었다는 게 기억나죠? 자, 이것의 근이 뭐가 나올 때 이렇게 됐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중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 뭐 굳이 판별식까지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뭐 같은 얘기고 뻔히 아는 얘기시지만. 그래서 도함수는 0의 방정식의 근이 어떻냐에 따라 3차함수 모양이 결정되는구나. 외우십시오. 자, 그런데요. 지금 얘기한 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많이 나서 이렇게 좀 한 템포 좀 빼는 거예요. 한 유형을. 똑같이 3차함수인데요. A는 0이 아닙니다. 그냥 3차함수야. 이젠 지금 이 두 그래프를 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다 3차함수예요. 이런 것들이 다예요. 3차함수에는. 극값을 가질 조건은 무엇이고 갖지 않을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자, 극값을 가질 조건. 뭘까요? 앞에서 다 얘기했죠 이미. 자, 그림 살짝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극값을 가지는 모양은 어떤 겁니다? 그 셋 중에?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극값 자체가 없죠. 맞죠? 극값을 갖는다는 건 이 그림 하나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극값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 두 개는 다 극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뭉뚱그려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극값이 없는 거구나. 그걸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굳이 쓰자면 극값을 가질 조건은 이 방정식의 근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썼듯이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거나 또는 허근이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판별식은 양수고요. 얘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참고로 한 가지 좀 더 얘기할게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말 한번 보십시오.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여기다 살짝 그릴게. 요거고 얘는 이런 그림하고 이런 그림이었죠. 자, 보세요. 극값을 갖지 않는 애는 어떻게 보면 증가함수죠. 아니면 최고차 3차함계수가 음수면은 감소함수 되겠죠. 아까 그려놓은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볼까? 다 이렇게 생각해봐. 극값을 갖지 않는 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입니다. 꼭 기억해요. 자, 요 말이 fx가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일 때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거는 우리가 함수에 배울 때 1대1 함수의 정의 배우셨죠? F알파하고 F베타가 같으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1대1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3차 함수에는 1대1 함수가 이거밖에 없거든.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말한 게 다 똑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될 조건이고 결국 그것이 1대1 함수가 될 조건이며 이것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다 같은 얘기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잠깐. 갖지 않는다 해서요. 어떤 말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냐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차피 3차 함수 모양이 이게 단데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밖에 없잖아요. 이거 두 개는 1대1 대응이 되거든. 그지? 결국 이런 그래프가 fx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도 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혹시 역함수 좀 기억 안 나시는 친구? 이거였죠? 역함수의 정의가 1학년 때 배운 게 뭐였어요? 1대1 대응. 그냥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 이런 거 있죠. FG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인 거. 이걸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G가 바로 F의 역함수였죠? 이런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제 3차 함수는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4차 함수예요. 자, 4차 함수가 좀 더 어렵습니다. 좀 계산도 복잡하고 잘 보시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도함수 구해서요. 0 되는 곳 찾아서 똑같아요. 증간표를 이용하면 돼요. 자, 이거 미분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미분한 걸 만들어서 0 해 보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이거 정리만 할게요. 요 방정식이 정리가 12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도함수는 0의 방정식이.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가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증간표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를 쓰고 사이에 빈칸 두고 이렇게. 됐죠. 여기선 도함수가 0이 되고요. 부호 변화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사이에 0 같은 거 넣어보시고 부호 변화 따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고 그 값들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봐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1 넣어보면 22 나오고요. 여기는 17 나옵니다. 해보십시오. 직접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여길 지나겠죠. 1, 22 여길 지나겠고요. 그 다음에 2, 17 여기 지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걸 연결하면서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려가다가 올라가 좀 급박하네. 내려가다 올라가다. 자, 그리면 좀 자, 이런 형태로 그려준 게 fx의 그래프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도 있어요. 자, 도함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요 그래프인데요. 요 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게. 요 3차 함수를 그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3차 함수는 아까 여러분들 그려봤잖아. 모양새를. 이렇게 그죠?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3차 함수의 절편이 있죠. 절편 세 개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니까 이걸 절편으로 갖는 3차 함수 모양이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잖아.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다가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제는 요걸 보고 그려도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다시 여기는 요만큼 2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그려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함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으면 도함수 그래프로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익숙하기 전까지는 증간표를 계속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찾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요, 빨리 쓰면 12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는 0 이렇게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1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또 증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과 1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살피죠. 뭐 작은 값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그림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요. 함수 값은 여기가 17 나오고요. 여기가 1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7 여기 지나고 1,1 지나니까 여기에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자, 근데 어떻게 그릴까요, 이제? 자, 내려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쭉 지나가면 안 되죠. 반드시 도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을 만들면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아까 3차 함수에서 그렸던 거 있잖아. 이거하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이런 지점을 여기다 만들어 준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휘는 게 좀 다르죠. 그죠? 모양이.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요 도함수를 또 그려서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근데 아직 여러분 3차 함수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익숙해지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더 빠르긴 해요. 지금은 그냥 그래프가 좀 불편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요. 자,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만들어주면 식이 6하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값은 실근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허근이 2개 생깁니다. 허근. 자, 허근은 어차피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자, 얘는 무시가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1만 가지고 증간표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선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 돼요. 그 결국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를 지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이걸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포물선처럼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라 내가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포물선이 아니라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가 이게 아이고 y절편 1이니까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도 좀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런 모양이 하나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옆에서 그린 요 모양하고 비교해 보세요. 요 모양은 여기서 분명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모양입니다. 좀 이렇게 휘는 게 부드럽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아까 저 모양하고는 달라요. 그냥 밋밋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여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없어요. 단지 모양은 저거랑 흡사해. 휘는 정도가 좀 더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주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문과 여러분들 문과 과정에서는 이 지점이 이쪽에 있는지 아니면 쟤처럼 저쪽에 이렇게 밋밋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이 저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구분하기 힘들고요. 그냥 허근이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 하나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마찬가지로 미분에서 0 되는 것을 찾아보시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x가 1 나오니까요. 얘는 허근도 없습니다. 1이 그냥 3중근으로서 마찬가지 증간표를 그려보시면 얘도 내려가다가 올라가고요. 이거 0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요. 1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1 넣으면 7 나오는구나. 요게 1,7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7. 요 지점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얘는 뭐 다 실근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휘는 모양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던 포물선의 형태로 그냥 그려주시면 되고 당연히 포물선보다는 폭이 좀 좁겠죠. 그런 형태로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려본 이 그래프를요. 유형별로 최종 정리해 보면요. 4차 함수 그래프는 딱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A가 양수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두 개가 다릅니다. 그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얘는 없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앞에서 풀다 보니까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 방정식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냐로 모양이 판단됐죠? 자, 어떻냐면 얘는 이 방정식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져야 이런 모양이 됐었고 얘는 어땠었냐면 여기서 중근 하나 가져야 되고요. 중근을 하나 가지고 어떤 다른 실근 하나 중근 하나 다른 실근 하나 가져야 이런 모양이 됐었고요. 얘는 실근을 하나 가지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져야 이런 모양 됐었죠. 그리고 얘는 삼중근을 가져야 됐습니다. 자, 요거를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시고 요런 모양은 좀 솔직히 아직 여러분들이 문과 과정에서는 이 모양이 여기 나올지 여기 나올지 방향은 몰라요. 그냥 이런 모양을 어딘가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근을 가질 때.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A가 양수일 때만 했지만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음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반대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한번,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거, 이런 거. 네? 모양만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될 조건도 똑같습니다. 네,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 이게 되고요. 똑같아요. 방향만 바뀐 겁니다. 모양이. 자, 이렇게 해서 뭐 4차 함수 그래프 유형은 다 정리가 됐는데요. 이 얘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본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보면 A 양수인 것만 얘기할게요. A는 양수인 것만. 자,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는 모양은 이 중에서 맨 첫 번째 거 하나죠. 그 나머지는 극대값이 없어요. 하지만 뭐 극소값은 다 있습니다. 그 극소값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존재하니까. 그냥 극대값만 있냐 없냐에 관한 조건만 써보면 극대값을 가지려면 첫 번째 모양이어야 되니까 어때야 돼요? 한번 쓴 거지만 다시 한번. 이 방정식이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자, 이 그림에서 저 첫 번째 것 빼고 세 가지가 다 극대값이 없잖아. 그러면 이 조건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보다는 이것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이것이 아닌 경우라고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요. 이걸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계산해서 그 나온 답을 반대로 써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의 유형까지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결국 뭘 아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했었냐면 도함수를 먼저 구했죠. 그럼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어떤가를 살펴서 원래 함수의 증감을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연습을 해보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도함수의 그래프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인데요. 근데 지금은 좀 설명의 편의상 원래 함수는 연속함수라고 잠깐 말을 하겠습니다. 자, 항상 생각해봐요. 도함수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호입니다. 부호. 이것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어때요? 원래 함수의 증감을 살핀 것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었잖아요.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신경 써볼게요. 자, 여기 도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그래프가 어떨까를 그냥 추정해 보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지금 1의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수입니다. 맞죠? 도함수 값이 음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의 왼쪽에서는 원래 그래프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감소. 그 다음 1부터 3까지는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2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2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도함수는 어차피 부호만 가지고 원래 그래프의 증감을 조사하면 되니까 2는 의미가 없어. 그럼 3 지나선 다시 도함수가 음수입니다. 어디까지 음수냐면 3부터 6까지가 음수예요. 그 말은 3에서부터 6까지 감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5는 여기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5를 지날 때 어떠냐면 그림이 좀 이거 조금 높게 그려야겠다. 잠깐 여러분들 여기서 1을 지나서 올라가다가 3에서 감소하는데 문제는 5에서 이런 모양이 한번 생겨요. 이런 모양.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함수가 0이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한 군데 있다는 얘기야. 5에서. 그래서 이런 모양을 여기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6까지 감소하는데 6 지나서는 얘는 끊어져 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얘는 어차피 부호가 양수죠. 6 이후로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6 이후로는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프가 그냥 증가하면 돼요. 이 부분은 지금은 뾰족하게 돼요. 결국은. 왜냐면 도함수가 음수다 양수로 바뀌니까. 그지? 감소하다 증가하는 게 값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뾰족한 모양을 이루는데 이것까지는 좀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감소하다 결국 증가하는 모양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연속이라고 써줘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프가 되죠. 만약에 연속이란 말을 뺐다면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속이라고 해서 내려가다가 그냥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요. 여러분들이 높낮이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선생님 만약 1까지 이렇게 어떤 친구가 그리면 이렇게 1까지 내려가다가 3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이런 모양 한번 만들고 올라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그린 거예요. 높낮이는 알 방법이 없고요. 증감만 가지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 좀 응용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극값 구하기인데요. 그냥 간단한 문제 같으면 뭐 바로 미분해서 도함수 구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미분할 수가 없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자, 꼭 기억하실 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대 최소 할 때도 이런 말을 계속 하겠지만요. 극값이나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극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그래프를 완벽하게 다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대충. 모양만 파악해도 극값에 오해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이거 나눠서 그려야 되겠죠. 그랬는데 절대값을 그냥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식정해요. 그럼 1보다 크면은 여러분 전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좀 빨리 할게요. 자, 얘가 x세제곱 자,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좀 귀찮죠. 좀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3차 함수 어때요? 도함수 구해야 되겠죠? 자, 도함수 선생님 좀 빨리 구하겠습니다. 얘도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손을 잠깐 뺄까? 자, 도함수가 0 되는 x값을 찾아보면요. x가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옵니다. 좀 이따 이거 그릴 겁니다. 자, 이것도 바로 좀 써놓을게. 자, 미분해서요. 똑같아요. 식은 는 0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x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근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개형만 살펴봅니다. 먼저 우선 어떤 모양새인가. 그러면 지금 극값을 갖는 곳이 마이너스 1하고 5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군데서 극값을 갖게 되고요. 극값은 나중에 구해볼게. 근데 얘는 뭐야?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얘가 이렇게 좀 높낮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개형만 그린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거고요. 근데 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1의 오른쪽만 그리죠? 그럼 1 기준점을 잡아서 1을 대충 요 사이에 잡을까 하나 그리? 봅시다. 자, 요쯤에 하나 잡을게요. 그럼 여기가 1이라고 그냥 잡고 이쪽만 그립니다. 그럼 이쪽 그래프는 없는 거죠. 근데 요거 지우지 말고 요걸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요 노란 그래프만이에요. 이쪽은 필요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필요 없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니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그지? 모양새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양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두 개가 극값입니다. 이해 가시겠어? 그럼 요 두 개가 극값이 되도록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1을 기준으로 나눴지만 절대값이니까 1에서 연결되겠죠? 그럼 어때? 요 점을 꼭 지나겠네요. 그죠? 지나겠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를 지나게 일부러 그린 거예요. 요 두 개에서 극값 갖고. 근데 이 중에서 어디만 그립니까? 1의 왼쪽만 그리겠죠. 밑에 거는. 그러니까 여기만 그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결국 이 주변의 그래프는 아니죠. 이거는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y값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부터. 어차피 같은 함수, 식은 똑같으니까. 1 집어넣으면 값이 y값이 0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편의상 쓸게요.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자, 선생님 지금 개형만 살펴봤기 때문에. 그럼 5를 넣으면요. 요 식에다 5를 넣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y값이요. 마이너스 8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8 나옵니다. 자, 이 값을. 그러면 실제로
완벽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5에서 극값을 가지면서 여길 지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8, 여기가 마이너스 80.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하지만 극값만 원하면요, 개형만 생각해서 y값과 그 극값만 찾아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됐지? 따로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극값이 총 3개죠. 2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이것만 극값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얘가 극값이에요. 맞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지점이 극대잖아. 이렇게 뾰족한 지점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값 문제에서. 꼭 그래프 개형을 다 그려서 극값을 정확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A 범위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아까 정리했던 내용 기억나죠?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 뭐였었냐면 도함수 는 0 이 방정식이 어땠어요? 반드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요. 자, 선생님 좀 빨리 하면 미분해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네요. 보니까 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무 빠르게 갔나? 자, 어쨌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가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위의 문제는 잠시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기다가 힘을 쏟으면 되겠죠. 어떨 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요 앞에서 x는 0이라는 게 하나 근으로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에서 어때요? 요 묶여있는 2차 방정식 이건 0, 이건 0 해서 뭔가 x값이 2개가 나오겠죠. 구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엔 같은 것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뭘 만족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판별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판별식 만들면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양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풀어주면은 답이 뭐가 요거 풀는 결과는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5분의 1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이 이걸까요? 응?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결국 이 전체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 것 같지만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뭘 캐치를 못했냐면 지금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0하고 3 가지면 어때요?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여기 0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될 게 아니란 거죠. 그럼 어떤 조건을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얘가 절대로 이 0을 근으로 가져선 안 되겠구나라는 성질이 꼭 추가가 됩니다. 자, 그걸 많이 놓쳐요.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여기가 0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성립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이게 0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라는 성질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수직선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되고 5분의 13이 되니까 해가 이렇게 되죠. 지금 A값의 범위가.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하나 빼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플러스 1은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 그럼 결국 내가 쓴 답에서 어때? A는 그치?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하나만 첨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꼭 잊지 말아달라는 거. 자, 다음 문제요. 3차 함수가요. 요 범위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을 잘 이해해보세요. 항상 그래프 개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극값 문제는. 3차 함수가 극값을 이 범위에서 갖지 않는답니다. 언어를 잘 이해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 0이 있는데요. 0을 기준으로 이쪽 범위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아하, 극값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지?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x값이요, 양수 쪽에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냐면 아예 극값 자체가 없는 그래프일 수 있죠. 이해 가십니까? 아, 그러네. 극값 자체가 없는 3차 함수거나 있더라도 이쪽에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뭔가 두 가지로 나눠 풀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조건 자체가 다르잖아. 우리가 정리했던 게. 그지? 그럼 첫 번째요. 아예 극값이 없을 조건 뭐가 될까요? 요거를 미분해서 만든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지. 중근이거나 또는 허근이죠. 정확히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되면 극값이 없는 모양 생기죠. 잘 봐봐.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는 어떠냐면 극값이 있더라도, 즉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반드시 그 실근이 어때야 됩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극값이 나오는 x값. 그러네. 이 두 값이 모두 0보다 큰 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어? 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자, 이게 구조가 잡혔으면 이제부터 뭐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중근 또는 허근이니까 요거 만들어 보면요. 자, 요거 선생님이 좀 도함수식을 바로 도함수식이 3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요. 그럼 얘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계산할 건 뭐예요?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계산 생략할게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A 범위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걔가 반드시 양근이다. 그러니까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 좀 자꾸 문제가 좀 길어지네,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좀 떼낼게. 요 방정식 좀 정리하면 어때? 3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자,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입니다. 그냥 쓸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일 조건 많이 했던 거, 그지? 1학년 때부터. 어떻게? 그러네. 두 근의 합이 양이어야 되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래서 합이 양수다, 곱이 양수다, 판별식이 양수다. 요 세 가지를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A범위 나오겠습니다. 자, 요것도 계산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근계수관계 써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온대요. 자, 여기서 조금 계산도 솔직히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응용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계산이 기본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답이 나오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답을 최종적으로 어때야 되겠어요? 합집합해야 되겠지. 경우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집합한 최종 결론은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요. 3차 함수 fx가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할 때 그 3차 함수 식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대표적인 1번이요. 특히. 자, 요거 응용 문제에서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자, x가 얼마일 때 극값 얼마를 갖는다. 자, 요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살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가, 그지? 마이너스 1에서, 이거 그 값이 마이너스 하구나. 그럼 그림을 이렇게, 대충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요쯤이 마이너스 1에서 y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1이구나. 1에서 y 값이 여기 뭐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요 y 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1, 마이너스 4를 지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생각납니까? 극값이라는 거예요.
1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도함수,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거기서 그 값을 구했잖아요. 3차 함수. 아하. 그러니까 이것의 근 중에 1이 있다는 얘기구나.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아니면 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거는 0이겠구나. 기울기가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의 근이 1이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극한 문제인데 이건 많이 봤던 거죠. 자, 극한의 기본 x에다 0을 무한솔 대입해 봅니다. 그럼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분자도 x에다가 x가 0에 가까워질수록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만 수렴하게 되죠. 이런 성질 하나 쓰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를 뭘 쓸까요? F형이 0인 게 확실하니까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쓰면 리미트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이렇게 써도 무방하잖아요. 어차피 둘 다 0이니까. 그럼 결국 이 뜻이 f'0이죠. 도함수. 아하, f'0 미분계수 값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두 개 알 수 있죠. 됐죠? 그래서 극한에서도 두 조건, 극값, 접선부에서 두 조건이 나와. 결국 네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항함수가 3차식이니까 fx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이렇게 놓으면 요 fx를 갖고 요 네 조건을 몽땅 다 사용하면 구해지겠구나가 감이 잡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답만 쓸게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 조건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자, 답은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온대요. 5x 세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3x 이게 fx랍니다. 자, 계산은 꼭 넘어가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래요.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슷한데요. 자, 함수 fx가 3차고요.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할 때 그 식을 구하랍니다. 자, 세 번째 건 그 교재 보시면 알겠습니다. 좀 길어서 안 썼습니다. 자, 뭐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fx식이 뭔가 아까처럼 이런 형태가 필요하죠. 이렇게 놓고 출발해야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세 번째 건 잠깐 놔두고. 자, 요거 식부터 만들면 어떻게 되나? 자, 첫 번째 F형은 1이니까요. D는 1 나오죠? 이런 거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관련됐으니까 요거 아마 미분해야 되겠습니다. F'X가 3ax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두 가지 이용할 수 있겠죠?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에서 c는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선생님 바로 여기 중간 과정 좀 바로 쓸게.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아까 나왔으니까 결국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b는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방법은 없죠. 문자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계산적으로 나온 게 이런 문자들인데, 그럼 요걸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러네. 요 fx하고 도함수를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죠? 보니까. 요것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도함수도 마찬가지요. 좀 정리를 한 문자로 해보면 얘가 3ax 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어요? 좀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일단 좀 깔끔하겠어요. 자, 이제 구하는 게 세 번째인데 안 쓴 게.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극대극소값의 차가 극값을 갖는 x값의 차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3차 함수가요. 3차 함수가 양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적당히 이런 모양을 그린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다 극값 갖는 부분이 좀 잘 보이시나? 그때 이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f 알파가 되고 f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말하는 게 극값을 갖는 이 x값의 차가 극값의 차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 자, 그럼 저걸 또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쓸까요? 식으로 세 번째 거를.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의 차가 이렇게 써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알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지금 어떤 게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참수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치? 지금 알파 베타가 F 알파 중에 이 두 개 중에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막 게임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F 알파는 알파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직접. F 베타도 마찬가지 여기다 베타를 넣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귀찮죠? 에? 여기다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서 빼야 돼요. 식이 꽤 깁니다. 자, 선생님 좀 생략해서 빨리 쓸게요. 이렇게 하면 빨리 쓰겠죠. 3차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한 번에 써주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a도 마찬가지. 여기도 알파 여기가 제곱이 있구나. 제곱 빠졌구나. 제곱 빼기 베타 제곱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고요. 1은 없어지겠네.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이런 거 묶어낼 수 있죠? 이해 가시나?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서 묶어내면 남는 건 뭐 a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나? 응. 이렇게 2분의 3a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지울 수 있죠. 왜 0이 아니잖아. 분명히. 그래서 지우면 1은 이렇게 됩니다. 1은 하고 이제 여기 절대값이 남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자, 요건 좀 쌤이 생략할게. 이제 곱셈 공식 문제입니다. 거의. 알파 플러스 베타란 애와하고 알파 베타란 이 두 놈이 들어가도록 식을 바꿀 수 있겠죠. 완전 제곱꼴 만들어서. 이렇게 한 의미는 자, 지금 알파 베타가 뭔가요? 극값을 갖는 x값이니까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 나오죠.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돼요? 그렇지.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a에 관한 식이 선생님 좀 빨리 쓸게.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4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계산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a 값은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거의 다 된 거네요. a 값이 나왔으니까 그 a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fx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답이 두 개인가요? 자, 지금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뭘 놓쳤을까요? 자, 이런 거 참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뭘 놓쳤냐면 이 3번 조건 잘 보시면요. 극값을 가져야 되죠. 반드시. 그지? 극값을 가져야 이런 극값의 차가 뭐 같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 함수가 극값 가질 조건이 뭐였나요? 기억나시나? 자, 놓친 게 이거예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도함수 방정식이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를 놓쳤어요. 꼭 명심하세요. 극값을 가질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때요? 여기서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선생님 생략하고 요거를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아니다.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대요. 요거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a 값만 인정하고요. 그 a 값을 이제 여기다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긴 문제를 풀었냐. 뭐 이것도 솔직히 좀 여기저기 잘 나오는 문제라서 좀 복잡하지만 끝까지 풀었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 한 번만 해보시면 문제가 없고요. 자, 참고로 자, 이런 문제를 좀 약간 팁으로 꼭 외웠으면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쓰지 않고 좀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공식 하나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ax 세제곱 뭐 뒤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3차 함수 두 개가 어떤 극값을 갖습니다. 그럴 때 극값의 차요. f알파 빼기 f베타 이게 극값의 차죠. 이 극값의 차는 빨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식으로 다 구하지 않고요. 뭐냐면 2분의 절대값 3차 함계수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문제를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요 부분에다 집어넣었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훨씬 간단하게 좀 풀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건 뭐 한번 요 공식으로도 확인해서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 수업이 끝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네, 최대 최소로 이어질게요.